인종차별을 끝내자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어지면서 각 지역 경찰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아예 경찰국을 없앤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에 이어 뉴욕에서도 경찰국 예산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평화 시위에 밋 rom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는 미시건 주지사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민권 시위에 참여하면서 남긴 말을 강조했습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이 폭력적인 시위까지도 막는다는 말입니다. 전현직 국방장관에 이어 전 합참의장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한 비난을 이어갑니다.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웰 전 공화당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민주당인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미국인의 의견은 상당히 당파적입니다. 그러나 당을 가리지 않고 일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80%가 미국은 지금 out of control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캠페인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빨간 모자 캠페인만으로는 재선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캠페인 측근들이 느끼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릅니다. 약 500명의 병리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본인들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병원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하지만 스포츠 이벤트나 종교 모임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심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을 끝내자 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위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시위 결과 초기에 많은 그 한인 업소들도 폭력적인 약탈적인 그러한 일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고 지금 겨우 문을 열었는데 사흘 만에 가게가 전부 또 약탈을 당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도 이 시위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방향 그리고 미국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가 빨리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시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이번에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같은 조치들이 말하자면 경찰개혁 등등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사회적인 안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이번 그 시위 사태로 힘든 여러분들께도 이 뉴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먼저 이 시위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참석했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말에 트위터로 지금 방위군을 워싱턴 DC에서 철군한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시위대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위군을 철군한다 하는 얘기였는데 그 같은 트윗들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더욱 부추긴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은 멈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화합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내 편 챙기고 분열하는 이쪽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같은 그 캠페인의 경고음이 지금 내부에서도 많이 울리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그 Kcar 제가 그 채널 5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 하늘에서 찍은 그 사진들이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상이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애틀 같은 데서는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시위는 한 사람이 검은 차를 몰고 27살입니다. 용의자가 시위대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이 27살 사람은 그 백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경찰 쪽에 이렇게 서면서 시위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니까 시위대가 많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차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 자동차 안에서. 해서 누구를 쐈죠? 우연히 쏜 것인지 겨냥을 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맞았고 다행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사람들이 조금 과격해지죠. 이 같은 그 몇 가지의 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제 시위가 그 이어졌고요. 워싱턴 DC에서는 뭐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시위하시는 분들이 배고프잖아요. 하니까 요즘 뭐 팝업, 뭐 옷가게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는데 23살 청년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하루는 500명, 또 하루는 1000명 정도에게 그냥 무료로 그 음식을 그 대접을 하는 그런 정도로 약간 그 미국의 시위가 원래 그 폭력적으로 가기 전에는 좀 페스티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신호죠. 밀 럼니 현 그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마스크를 쓴 채 아주 단단한 그 마스크를 썼더군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70대가 넘으셨고 마스크를 쓴 채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에 그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백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참여를 하는데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지금 복음주의자들은 나뉘어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많은 복음주의자 목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민에게 뭐 군을 투입해서라도 뭐 이것을 뭐 시위를 막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해도 지지를 하고 다 지지를 하지만 또 복음주의 신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고 인종차별 굉장히 싫어하죠. 해서 밀 럼니 현 상원 의원은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서 트윗에는 그 아버지가 미시건주의 그 주지사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백인이죠, 당연히. 민권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시위할 때 그 시위대에 함께 섞여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딱 올려놓으면서 심지어는 폭력적인 그 시위라 할지라도 공권력으로 그러니까 무력을 말하는 거죠. 막지 못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내게 하셨던 얘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평화 시위건 폭력 시위건 막지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분위기가 조금씩 그 바뀌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이번 그 선거 캠페인에서 지지하겠는가 할 때 답변을 좀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뭔가 그 변화가 빨리 온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라는 시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인구가 뭐 50만 명 될까요? 미니아폴리스가 5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30만 명 될까요? 그런데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의원들이 12명인데 전부 이것을 어떻게 뒤집지 못할 정도의 표 차이로 경찰국을 해체시킨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니아폴리스의 시장도 리버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단 많이 맞고 있잖아요. 리버럴에서. 그런데 이 리버럴한 시장조차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경찰을 해체하면 공공안전을 누가 지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시장에 반발하고 시의원들도 시장에 반발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 경찰국 자체를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시의회의 관계자들이 뭐 NPR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그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미니아폴리스는 미네소타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백인 경찰에 의한 소수 인종들에 대한 좀 뭔가 불편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 경찰국입니다. 워낙에 그 미네소타주도 백인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번이 그 조지 플로이드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 누구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경찰 개혁을 해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젠 어쩔 수 없다. 안 되는 걸 수십 년 더 붙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 경찰 자체가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자체의 조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경찰국은 없애되 다른 형태로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하는 형태로 이것을 이끌어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원들은 더 이상 이제 그 경찰국 내부에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그 시장도 로스앤젤레스 에릭 가세리 시장이 물론 뭐 경찰국 예산만 줄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줄여서 커뮤니티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다른 그 소수 인종, 뭐 여성 이런 그 프로그램에 돈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고 이미 지금 시위대의 전체적인 그 theme 주제는 Black Lives Matter.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Black Lives Matter를 물론 그 주도하는 세력이 있죠. 요즘 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2시에는 어디, 1시에는 뭐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쭉 모으잖아요. 그 모으는 구심점이 있는데 그 구심점에서는 이번에 Black Lives Matter를 경찰 개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경찰 개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뭐 로컬 차원에서는 전부 그 각오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예민해서 이번 시위에는 남녀노소 특히 그 백인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밋 romney 연방 상원 의원처럼요. 해서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어피니언란의 총 책임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임을 했냐면 수요일이었었죠. 지난 그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컬럼을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알칸소의 그 탐 커튼 그 상원 의원이 어피니언란에 에세이를 써서 보내서 그 수요일 밤에 그 인터넷에는 실렸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많이 다른 그 아이템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딱 그 붙어 있고 앞으로도 그 선거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은 지금 그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이 군대를 연방 군대를 배치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정부에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군대는 현 군인들은 외국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미국 내부가 아니라 해외가 되겠고 해외에서 적과 싸우는 적과 총질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시위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헌법 1조 표현의 자유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미국 땅에서 들이댄다? 이것을 주지사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미국의 18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원치 않으면 대통령의 직권으로라도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그 에세이를 썼고 뉴욕타임즈가 그 에세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에세이가 발표된 어피니언란의 총 책임자가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제임스 베넷이라는 그 편집장인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목소리도 실었다 했는데 나중에 일단은 그 내부에서부터 직원들도 어떻게 국민에게 그게 바로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잡지 애틀란틱의 본인의 그 성명 내지는 에세이 내지는 의견 주장을 발표를 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기자들이 편집장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넷이라는 편집장이 어피니언란 나중에 금요일에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내용을 전부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 개혁
경찰국까지 없앤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같은 시위를 지지하는 성향의 뉴욕타임스에서조차도 어떤 그 어피니언란의 총책임자가 물러나는 이런 빠른 조치들, 변화들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냐면 그 뉴욕타임스도 어떠한 그 표준이 있지 않겠어요. 어피니언을 실는데. 그런데 이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이 군대의 총을 국민에게 돌려야 된다, 겨눠야 된다 하는 것을 발표를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이 더 강한 거죠. 여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여론은 물론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또 시위 사태로 2번이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여러분 당해보세요. 당하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왜 백인 경관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목을 졸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그냥 경관이, 일개 경관이 그런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연방 그 수사국을 포함해서 자료로 볼 때 백인 경찰국 내부에 어느 경찰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로 가면 더 하겠죠. 백인 인구가 더 많은 곳은 더 할 테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경찰의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없애자고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 작은 문제들은 빨리빨리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별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의견들도요, 상당히 그런가 할 그럴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그런 내용 그리고 군인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지도자를 바꾼다, 유사시에 그럴 때도 군대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평화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군 전현직 그 최고 그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미국에서 처음인 것 같고 현대사에서는 그리고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국이 그만큼 심각하다. 인 것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 전 합참의장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게 다르죠. 당연히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도 뭐 차이가 크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번에 이 시위가 있고 나서 정말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시위가 지금은 이제 폭력적인 시위는 거의 없습니다만 폭력적인 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폭력적인 시위보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숨지게 한 그 경찰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80%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시위나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이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민주당은 92%, 무당파 78%인데 공화당도 66%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상 MBC 방송과 공동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해서 폭력 시위보다도 경찰의 공권력을 잘못 쓰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비율이 2대 1입니다. 59%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27%는 폭력 시위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은 인종별로 보면은 백인도 54%가 흑인이 죄 없이 숨진 게 더 문제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59%에서 54%면 많죠. 그래서 이번에 백인들도 시위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흑인
78%, 히스패닉계 65%, 에이시아는 인구가 너무 없어서요. 이런 때 잘 그 여론조사에 안 합니다. 민주당 81%, 무당파 59%, 공화당도 29%가 폭력 시위보다도 경관에 이러한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경제가 지금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6%, 바이러스가 잡힐 것이다. 1년도 더 걸릴 것이다. 바이러스가 잡히려면, 이렇게 답한 사람이 54%였습니다.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와 주말에 이제 그 후보로 확정될 수 있는 표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의원수를 지금 계속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서요. 1999표가 필요한데 2000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도는 4월 달보다 1%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이 많이 지지를 했고, 거의 그 민주당과 무당파의 지지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보다 7%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그래서 나라를 좀 이렇게 그 화합하고 한데 묶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51%대 26%로 나왔고, 그런데 경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실업률을 줄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잘할 것이다 하는 비율이 48%대 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뭐 CNN이 오늘 아침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쭉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번에는 어땠고 또 언제는 어땠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좋잖아요. 딱 이번에 단일적으로가 아니라 해서 그 CNN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2019년 4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죠. 바이든의 지지도는 최고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저다 해서 바이든이 50%를 넘겼네요. 50%를 넘긴 것이 나오고,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늘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진다 하는 결론이 그 나오고요. 해서 이 같은 그 공화당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그 스태프들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해서 이름 밝히지 않고요. 이런 인터뷰하는 것이 그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그 멤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격전지에서의 시니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뭐 최근까지 많이 지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도 뭐 시위,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무당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니어, 여성, 무당파가 중요한데 이 세 그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한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를 잊었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다른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잠시 잊는 것 같다가 또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리고 인종 차별을 막자는 이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가 한창일 때 대통령이 국민들을 어루만주는 것보다는 지지 기반 다지려고 이제 성경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11월 달까지 계속 가지고 갈 이슈고, 이 두 가지 이 대응 자체에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빨간 모자만 쓰고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만 가지고는 표가 빠져나가면 아무리 공화당이 100% 지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당파의 지지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또 도시 인근의 여성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화합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문제가 있기는 있죠. 정치인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막 그 열기를 그 뿜어내게 하고 분열하고 누구를 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보듬고 하는 것은
뭐 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어색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백악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몇 줄 만에 굉장히 달라졌어요. 한 12주일, 10주일 만에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대통령이 내가 워싱턴 DC에서 그 연방 그 방위군 빼라고 지시를 했어. 뭐 사람들 예상했었던 것보다 없던데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성경 사진 찍는 데는 본인이 성경 사진 찍는 건 모르고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에게 총을 현역 군인이 들이대는 거는 이건 아니다. 나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금요일에 이 국방장관이 시위대를 진압할 때 총을 다 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내렸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방위군도 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 그 어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CBS의 Face the Natio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시위대가 폭력적이다. 여전히 그런 주장 많이 했고요. 안티파다 그런 주장 많이 했고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AP통신 등에서 워싱턴 DC,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와 미니아폴리스에 체포된 사람을 쭉 조사를 한 결과 물론 우파도 간간이 있었고 좌파도 간간이 있었지만 거의가 85% 이상이 로컬 평범한 시민들이 시위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금 군인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군대를 쓰겠다 그리고 과잉진압이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선서를 하잖아요. 이 헌법에 준수하겠다고 하고 헌법의 1조가 표현의 자유고 평화적인 시위일 때는.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백악관의 그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날 성경 이거 하러 갈 때 대통령이 길을 나가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최루가스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연방 법무부에서 정의하는 최루가스, 질병통제국에서 정의하는 최루가스 그리고 그날 시위대를 진압할 때 썼던 그 화학 물질의 회사가 얘기하는 그런 정의와 다 안 맞거든요. 이름은 최루가스가 아니고 고무탄이 아닐지 모르지만 페퍼 스프레이도 썼고 뭐 페퍼볼도 썼고 그리고 이제 파바라는 최루가스와 같이 취급을 하는 화학 물질도 썼고 하거든요. 이 같은 것들이 시위대를 더욱 분노시킨다는 겁니다. 차라리 뭐 어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나가는 게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존중받는 합참의장이었죠. 공화당이고 지금도 존중받는 공화당 사람이고 아버지 자마이카 태생이고 이민자였고 뉴욕의 공립 학교에서 이민자의 자녀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군인으로서 그 합참의장까지 갔는데 백인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뭐 군인의 랭킹 가운데서 한 41명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미국 전체적인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에는 16%가 있는데 시니어까지는 그렇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합참의장 됐고 국무장관 물론 나중에 이라크를 살상무기가 없었는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크게 사과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딕 체니라는 부통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콜린 파웰도 그것은 시인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공화당의 롤 모델입니다. 어제 CNN 방송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에 출연을 해서 텔레비전에서 16분 정도 인터뷰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16분 30초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의 국가의 국격을 다시 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지금 공화당과 본인도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게 더 문제다. 그리고 의회는 앉아서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거부하지 않고 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공화당인데 조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입니다. 네. I'm very close to Joe Biden on a social matter and on a political matter. I've worked with him for 35, 40 years, and he is now the candidate, and I will be voting for him. 조 바이든과 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가깝게 일을 했는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각이 많이 같고 이번에는 그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2016년도에도 물론 콜린 파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합참의장도 했지만 국무장관도 했기 때문에 그 콜린 파웰의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국제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나토, UN, WHO 다 거부하고 이러한 국제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콜린 파웰은. We are down on NATO. We are cutting more troops out of Germany. We've done away with our contributions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e're not that happy with the United Nations. And just about everywhere you go, you will find this kind of. 뭐든지 아무튼 국제적인 조직이나 다른 국가하고 해피한 것이 없다. 다 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한국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죠. 그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군하겠다. 그것도 독일과 아무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컨설팅 같은 것을 안 하고 독일에도 얘기하지 않고 또 그 같은 결정을 내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컨설팅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은 트윗으로 말 그대로 날려보내니까 이런 일이 그 본인을 생각할 때는 헌법과 점점 그 멀어지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대에는 정의를 원하는데 대통령이 그 숨진 그 조지 플로이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그 이민자에 그 대해서는요. 본인이 이민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1920년대 그 아버지가 바나나 보트로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민자를 못됐다 나가라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We don't like immigrants. We don't want them in. Let's kick them out. We're hearing that we don't like so many of our ethnic people, the ethnic slices that America represents. We don't like that. And they speak out against it. It's our strength. It's been our strength for 200 years. 네, 그게 우리의 미국의 강함이라고 하죠. 200년 넘게. 그런데 다른 그 소수 그룹들을 이렇게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런 것은 너무 본인으로서는 경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너무 좌측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효율적으로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군요. Because I think he has been not an effective president. He lies all the time. He began lying the day of inauguration when we got into an argument about the size of the crowd that was there. People are writing books about his favorite thing of lying.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취임할 때부터 뭐 군중들 사이즈가 어땠다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늘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nk it through and make a decision on their own. Don't listen to everybody out there. Don't read every newspaper. Think it through. Use your common sense and say, is this good for my country? Before you say this is good for me. We have a lot of people. 군인 출신들, 군인들이 늘 하는 말을 하죠.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부터 생각하지 말고 나라에게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든 뉴스페이퍼를 다 읽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모든 뉴스를 다 점검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게 도대체 나라에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라. 그리고 또 나한테만 뭐 경제적으로도 나한테만 좋게 해준다. 이것이 영원히 나도 좋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더군요. I'm doing great. The economy exists for all of the American people, not just you doing great or me doing better. So we have to... 나만 잘 된다고 그게 영원한 경제 자체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 그 바이든 후보는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 이건 정치에 관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일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라크 전쟁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 이 그 콜린 파웰도 과대 포장된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과연 병리학자들과 또 그 전염병 전문가들은 언제쯤 되면 미국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뉴욕타임스가 물어봤어요. 511명에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몇 개월 뒤면 이런 일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식시장 계속 올라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었던 놀랄만한 그 5월 달에 그 실업률이요. 뭐 13.3%로 줄어들었고 4월 달에 14.7%에서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가 850만 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50만 개 늘어났다는 것. 여기에 이제 물론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다시 오픈을 했고 또 PPP라는 연방정부 보조가 있고 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노동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실업률이 노동부와 센서스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해서 센서스가 한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에 그 물어본답니다. 집에 물어보는데 그 정의 자체가 이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전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temporary unemployed로 그 구분 돼야지 될 부분이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이쪽으로 구분돼서 실업자로 처리가 돼야지 되는데 어찌하여 그게 아니라 absent. 뭔가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사를 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회사를 안 간다. 이것도 실업으로는 안 쳐지거든요. 그런 곳으로 잘못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질문이 심플하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주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체크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행정부가 행정부에 좋게 하려고 실업률 낮게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럴 확률은 그 0%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노동부의 그 통계국이 한 240명의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정치적일 수가 없고 또 커미셔너 한 명이 정치적인 임명인데 그 한 명도 결과가 그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보지 못한다라고 그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실업률 계산을 그렇게 잘못해서 말하자면 노동부에서 잘못해서 13.3%로 했는데 적어도 16.3%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3월 달부터 시작돼서 3월 달의 실업률도 원래는 4.4%로 나왔는데 5.4%는 될 것이고 4월 달의 실업률도 14.7%에서 거의 20%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뭐 실업률이 그리고 그나저나 13.3%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시적인 것은 임시적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영구히 없어져 버린 일자리가 많다는 것. 아직도 약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해주겠지 기타 등등의 생각으로 메인스트리트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511명 병리학자와 감염질병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원래 질병 전문가, 병리학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더 예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에서 이미 병원 예약이요. 긴급하지 않은데도 병원에 예약한 것, 뭐 루틴 체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한다고 하셨고, 제일 먼저 병리학자나 일반인들이나 똑같아요. 남성분들도 헤어 다듬고 여성분들도 헤어 다듬는 미용실에는 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작은 뭐 디너 파리라든가 아니면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비행기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겠다. 그런데 1년이 넘어도 그 이상이 걸려도 안 할 것, 결혼식장, 장례식장,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당연히 스포츠 이벤트, 콘서트 안 간다고 하고요. 42%는 허그나 악수는 영원히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6%는 허그나 악수 잘 안 한다. 6%는 영원히 안 한다. 어떤 전문가는 그 뉴욕타임즈가 물어봤으니까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데 악수는 죽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제일 긴 기간 동안에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교회 등 종교 모임에 가는 것. 43%의 병리학자와 그 전문가들이 3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도 안 가겠다. 12개월 이상이 돼도 또 다른 43% 안 가겠다. 여기서 마스크가 또 나오는데 마스크도 역시 전문가들 반 이상은 1년 이상까지 내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탄다면 언제나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이요. 앞으로 뭐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우편물 오는 거 좀 두려움 없이 저는 아주 두려움 없이 그냥 저는 팍팍 봤는데요. 네. 그리고 의사 말씀드렸죠. 하루 정도 아주 가까운 베케이션 운전하고 간다고 했고 헤어컷.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부분이 뭐냐면요. 그 중간 부분이 그 다음이 스몰 그룹의 아는 사람들끼리의 디너 파리, 피크닉과 아웃도어에서 하이킹하는 것, 친구들과 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캠프에 보내고 사무실 공유하는 것, 어린이들 이제 그 운동 같은 것 하는 것,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또 나이든 친지 가족들 방문하는 것, 비행기 타는 것, 그리고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도 이 중간 정도에 속하네요. 3개월에서 12개월. 앞에 말씀드린 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짐에서 뭐 운동하는 것도 여기고 그렇게 됐고요. 이게 제일 나중이네요. 그렇죠? 네. 중간이고요.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의 도표가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의 도표는 어디 갔나요? 도표가 어디로 갔어요?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는 스포츠, 콘서트 그런 데 가는 것이 맨 마지막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우선 잠시 뒤에 뵐까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또 다 못 전해드리는 그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은 아무튼 지금 현재 지난 50년 사이에 가장 불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전 합참의장들뿐만이 아니라 현 합참의장도 군 총장들에게 현 참모총장도 편지를 보냈는데 군인들에게 국가의 법과 헌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명령을 할 때 그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모든 장군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의사당에서는 모든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의사당의 그 복도에서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숨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추도도 하고 인종차별 없애자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